자, 오늘은 클래스와 객체에서 5-6장이죠. 참조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자료형은 다른 말로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변수의 자료형을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 int, 4바이트죠. long, float, double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정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이고 실수를 나타내는 자료형, 뭐 캐릭터 바이트 그 외 자료형들이 있죠. 걔네들이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자료형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제공되는 자료형, 이거는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자료형들이 이제 스트링, 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처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료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참조 자료형이라는 거는 기존의 자바 라이브러리 JDK에서 제공하는 자료형들, 클래스들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클래스가 자료형이 되는 거죠, 변수에. 참조 자료형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는 JDK에서 제공하는 자료형들을 가져다 쓰는 거는 JDK 라이브러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자바닥이죠. 자바닥을 보시고 그 공부 그냥 이렇게 쓰시다 보면 거기에 메소드랑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드상에서 참조 자료형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경우부터 해서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챕터 5죠. U 해서 패키지 해가지고 패키지 이름을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하시고 클래스 만드시고 서클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클이라고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원이라는 것은 원점과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nt x좌표, int y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하면 원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xy는 하나의 점을 나타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서클을 만들 때 우리가 xy를 직접 선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포인트 이렇게 해서 선언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포인트 x하고 포인트점 x, 포인트점 y가 하나의 점을, xy 점을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콘스트럭터에서 이 객체를 생성을 해요. 참조 변수의 객체를. 그래서 public circle, 지난 시간에 생성자 배웠죠. 하나의 서클이 생성이 되면 멤버 변수로 갖고 있는 얘를 new 포인트 해서 하나 생성해 준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예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다른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참조 변수형으로 가져다 쓰기 위해서 생성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보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학생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학생에게 수업이라는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국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수학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영어 수업을 들을 수도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이라는 그러면 클래스 안에
얘네들의 그 뭐 어쨌든 이게 학생의 그 내용이니까, 그 학생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다 때려 넣어 봤다는 거죠. 학생의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얘의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수강하는 과목 이름의 뭐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었어요. 넣고 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학교에서 과목이 만약에 뭐 원래는 2개만 들었는데 뭐 10개로 늘어났다. 그럼 여기다가 그 10개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성적만 있었는데 뭐 이제 과목의 이름도 있어야겠다. 그러면 국어 과목의 이름, 그다음에 뭐 선생님의 이름도 필요하다. 선생님의 이름, 그다음에 국어의 성적, 점점점 여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요소가.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클래스 상태에서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약간 그림을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령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클래스 안에 속성을 생각해 보면 뭐 이름, 그 다음에 학번, 그리고 이제 수업이 국어, 영어 이렇게 2가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수업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수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뭐 화학도 배우고 이렇게 수업이 늘어나면, 근데 처음에는 점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국어에 대한 속성이 또 늘어나요. 과목 이름, 점수 뭐 이런 것들이 막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멤버 변수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 학생이 있으면 학생 클래스를 두고요. 이건 학생 클래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듣는 수업이 있겠죠. 과목 클래스를 따로 두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의 클래스랑 과목 클래스가 이렇게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그럼 듣는 과목들에 대한 요소를 어디다 선언한다? 여기다 선언하는데, 이 클래스 이름을 서브젝트라고 내가 만들었으면 이 서브젝트라는 클래스의 요소로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참조 자료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처음에 연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 모든 요소를 다 때려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냉정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뭐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과연 이 모든 정보를 이 하나의 클래스 안에 다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와 연관관계, 이것도 일종의 협업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객체를 가져다가, 이거는 이제 협업이라고 얘기하기도 보다 이제 포함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목 클래스를 학생 클래스 쪽에 포함해서 멤버 변수로 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과목들이 점점 늘어나면 여기다가 서브젝트들만 늘리면 돼요. 아까처럼 과목의 이름, 점수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막 줄줄이 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서브젝트 항목, 그죠?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멤버 변수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죠? 처음에는 뭐 이름하고 그 다음에 뭐 점수 뭐 이 정도만 있었는데, 뭐 선생님이 누군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뭐 최고점, 최저점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기서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아까처럼 여기다가 놓으면 여기다가 죄다 늘려가지고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 클래스, 학생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학생이란 클래스랑 과목이란 클래스를 좀 분리해서 코딩을 하는 그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스튜던트라는 처음에 이제 안 바꿨을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요소로 스튜던트 아이디 그다음에 스트링 스튜던트 네임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의 그 속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속성도 여기다 넣겠다. 이 학생의 수업이니까 그래서 내가 int 코리아 스코어 매스 스코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니까 과목 이름도 필요해요. 그래서 int 코리아 네임 코리아 서브젝트 인트가 아니고 스트링이겠죠, 그죠?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math subject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영어 수업도 들어요. int English score string English subject 뭐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요소기도 하지만 클래스로 따로 분리를 했을 때 좀 더 코드가 깔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 자, 우리는 뭐를 만드냐면 클래스에서 서브젝트라고 새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스트링 서브젝트 네임 과목의 이름 그 다음에 int 스코어 뭐 이 정도만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과목이라는 거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 서브젝트를 가져다 쓰시면 되죠. 코리아 서브젝트 math 서브젝트 잉글리시 필요하면 얘를 추가하시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참조 자료형이다 라는 겁니다. 참조 자료형이고 이제 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보면 이렇게 선언만 한다고 클래스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선언한다고 클래스가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애들은 내가 생성될 때 생성자가 호출할 때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코리아는 new subject 해서 서브젝트 하나 생성해주고 math도 new subject 해서 subject 해서 생성을 해주면 이제 각 과목에 대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도 했었죠. 생성자 오버로딩. 만약에 내가 어떤 학생을 만드는데 이 학생을 만들 때 학생의 아이디와 이름을 받겠다. 일단 우리가 디스를 안 배웠으니까 여기다 그냥 아이디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받겠다 라고 하면 스튜던트 걸 아이디 그죠? 그다음에 스튜던트 네임 이퀄 네임 이렇게 하시면 이거 그 나오게 하는 거 하키는 컨트롤 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각 요소들이 그죠? 멤버 변수들이 세팅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서브젝트 쪽에 다시 가서 이제 얘네들에 대한 뭐 getset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 이따가 제가 그 프라이빗 퍼블릭 할 때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 만드셔도 돼요. 퍼블릭 해서 void
set subject name 해서 string name 그러면 subject name equal name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클립스에 뭐가 제공이 되냐면 getSet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위저드가 제공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소스에 가시면 generate getter setters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멤버 변수들 중에 getSet 메서드를 만들 애들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선택을 하고 generate 하면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거는 안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디스가 나왔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각 멤버 변수에 get을 하거나 set을 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스튜던트에서 제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이 학생의 한국 저 이제 요거 코리아 할까요? 그래서 public void set korea 이제 한국어 과목에 대한 이름 하고 그다음에 int score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려면 코리아 과목의 set subject name에다가 저 네임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코리아 과목의 set 스코어에다가 저 스코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을 이제 제가 코딩을 할 때 학생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듣는 과목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서 이제 set 코리아 얘가 한국 그 과목을 들으니까 set 코리아 이렇게 이 함수를 부를 것이고 이 함수에서 이제 뭐를 부르냐? 자기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에 set subject name에서 name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subject name equal name. 지금은 메서드 set 메서드를 썼는데 다 이제 그 액세스 가능하니까 여기 이제 subject name이라는 걸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네. 프라이빗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프라이빗은 얘기할 거고요. 근데 이제 메서드가 있으니까 메서드를 갖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리아 말고 매스라는 과목을 이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똑같이 갖고 오고 여기가 뭘로 바뀌면 돼요? 매스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뭐를 할 거냐면 얘가 듣는 과목들의 총점을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public void show student info 해서 이제 토탈 점수를 가져오는 거죠. 얘가 배우는 지금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어레이나 배열 같은 걸 배우면 이 과목을 얘가 그 학생이 듣는 과목을 또 어레이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레이에다 안 넣고 그냥 각각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코드가 이제 각각 나오는 거죠. 그래서 set get을 해야겠죠. get 코리아 스코어 플러스 maths의 get 코리아 스코어 하면 각각의 얘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다 나올 것이고 student name 플러스 학생의 총점은 플러스 토탈이죠.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한에다가 다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서브젝트라는 클래스로 분리를 하고 서브젝트 쪽에서 메서드를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쪽에서 각각 자기가 참조 자료형으로 갖다 쓴 서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요소들을 세팅을 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정보를 꺼내주는 메서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테스트 코드를 돌려서 정말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스튜던트 테스트 할까요? 메인 넣으시고, 스튜던트 두 명만 생성해 볼까요? 제임스 뉴 스튜던트한테 이제 생성자를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이름하고 아이디를 직접 쓰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임스 하시고, 그래서 스튜던트 제임스의 set 코리아, 한국의 과목은 국어, 점수, 이 학생의 점수는 100점 이거 이렇게 해주고요. 코리아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set math, 뭐 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합시다. 둘 다 100점으로 해주죠. 자, 그리고선 이제 학생 한 명 더 만들겠습니다. 토마스, 학생 아이디는 달라야 되니까 1번이고, 그 다음에 토마스 해주고, 국어 80점, 수학 60점 이렇게 할까요? 자, 토마스 거죠. 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니까 웬만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시고 직접 코딩 하십시오. 저는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튜던트 제임스의 쇼, 스튜던트 인포, 스튜던트 토마스의 쇼, 스튜던트 인포 해서 런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는 200점, 이 친구는 140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계속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공부를 할 건데, 이제 하면서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여기서 꼭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내가 이제 스튜던트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뭐 그거는 이제 여기 할 때 이 서브젝트의 이름을 내가 주고 싶다. 그죠? 서브젝트는 사실 각각 이름을 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서브젝트를 생성할 때 이름을 주는 게 좋죠. 그럼 이게 생성자에다가 얘는 국어고 얘는 수학이다. 점수는 각각 틀리겠지만,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주시면 돼요? 콘스트럭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죠? 퍼블릭 서브젝트, 그래서 스트링 네임 서브젝트 네임 이꼴 네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요거는 이 국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빠질 수 있냐면 요게 빠지죠. 그죠? 네. 요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사실은 그 점수만 알면 되니까. 그죠? 학생의 요소에서는 서브젝트 생성할 때 학 과목 이름이 뭐 학생마다 과목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목 이름은 과목 생성할 때 주고, 그다음에 성적은 학생의 성적이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바꿔야겠죠. 그죠? 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런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가 정답입니까? 에러가 여기서 났네요. 그죠? 여기서
여기 컨스트럭터에서 이거 안 해줬으니까 이거 해줄게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못 쓰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제가 컨스트럭터를 여기다 만들었으니까 새로 디폴트 컨스트럭터에서 에러가 나죠. 이렇게 네. 오류를 없애고 다시 런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맞는 거냐? 지금 이 마지막 구조가 좀 더 합리적이죠. 그죠? 네, 서브젝트 이름을 각각 이제 셋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서브젝트 생성할 때 왜냐면 학생마다 서브젝트 이름이 바뀌진 않으니까 서브젝트 생성할 때 서브젝트 네임을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점수는 학생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셋 스코어하는 과목마다 스코어하는 그 한 메서드는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좀 이러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다가 참조 자료형 얘기를 제가 책에 기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자바에서 제공되는 클래스 참조 자료형은 그냥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드는 자료형들 있고 요거는 하나는 생각해 놓으세요. 스트링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스트링 있죠? 그런데 얘는 new 하지 않죠. 쟤는 new 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스트링이나 이런 JDK에서 제공되는 애들 중에 new 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는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클래스들이. 그래서 new string 하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 네임에다 이렇게 네임을 바로 넣었죠. 마치 그냥 일반 우리가 기본 자료형 쓰듯이 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JDK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는 그렇게 써도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만든 이런 참조 자료형은 인스턴트 유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마지막이죠. 5-7에 이제 정보 은닉 가장 그 OOP에서 객지지향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그래서 객체의 속성을 숨기는 거죠. 그죠? 이때 사용하는 접근자가 접근 제어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하고요. 프라이빗이라는 걸 써요. 프라이빗이라고 쓰면 이게 뭐냐면 접근을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쓰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냥 퍼블릭하고 쓰는 경우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아이고, 이거 말고. 패키지를 분리를 해서 하이딩이라고 하고 자,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클래스 생일이죠. birthday. 자, 그러면 이게 그 생일은 day, month, year로 이제 제가 근데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 있죠.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도 많이 코딩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원래는 이제 퍼블릭이라고 써도 되는데 나중에 좀 잠깐 또 얘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쓰면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이 패키지 내에서는 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사용하는 클래스 해서 birthday 여기다가 그냥 같이 할게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public birthday test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
자바 클래스가 두 개일 수 있습니다. 두 개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유의할 거는 뭐냐면 클래스 빠졌네요. 클래스하고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퍼블릭 클래스는 단 하나고요. 자바 파일 이름하고 얘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지금 오류 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이 파일 이름을 변경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데를 여기서 가보면 너가 지금 퍼블릭이 얘인데 이 파일에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 선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의 파일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테스트 birthday 아이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위에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클래스가 있는데 이 중에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고 이 퍼블릭 클래스 이름하고 자바 파일의 이름하고 똑같다 라고 하나의 파일 안에 클래스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원래는 이제 하나당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좋긴 한데 뭐 간단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 이제 문제가 없고 이제 파일이 같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퍼블릭 메인을 하나 써서 static void main string array args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일을 하나 생성했어요. new birthday. 자, 그럼 day는 뭐 달을 내가 2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ay를 year를 뭐 2010 오늘이 뭐라고 했고 day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30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명백한 코드 오류는 아니지만 버그죠, 그죠? 네, 2월은 28일, 6년은 29일이지만 30일이라는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다 오픈을 해 놓으면 이게 같은 지금 패키지죠. 당연히 같은 파일 안에 있으니까 패키지도 같을 것이고 패키지 하이딩이란 패키지 같을 것이고 여기다 아무런 스펠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퍼블릭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자,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죠. 퍼블릭은 다 오픈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네들을 뭘로 만든다?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 오류가 나요.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프라이빗은 같은 파일이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어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숨기는 거죠. 그죠? 숨겼으면 그러면 얘네들을 값을 세팅해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제 generate getter setter를 해서 퍼블릭 메서드를 오픈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 퍼블릭하게 메서드들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하이딩이 되지만 숨었지만 뭐는 쓸 수 있냐면 메서드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day.set 해서 day 30 set month 2 set year 8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임의로 액세스 하는 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뭐 지금도 세트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여기서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if 하는 거죠. if 해서 만약에 달이
이건 이제 유년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만스가 2인 경우에, 그죠? 2월인 경우에, 이거 뭐 좀 간단하게 하려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해도 좋습니다. if 데이가 1보다 작거나 데이가 28보다 큰 경우에 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만세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데이에 돼야 되죠.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달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뭐 좀 나중에 더 이제 조금 더 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데이가 2월일 때 1보다 작거나 28보다 크면 날짜 오류입니다. 이때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류로 나서 끝나고, 그게 아닌 경우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요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다 퍼블릭으로 오픈됐을 때는 데이터의 사용의 오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무결성이 침범될 수 있다. 그죠? 망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감춰놓고 그 다음에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을 해서 이 퍼블릭 메서드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2월에 30하면 날짜 오류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멤버 변수를 다 프라이빗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 이 변수가 오픈돼서 아무렇게나 쓰인 경우에 데이터의 무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클래스에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프라이빗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게터나 세터를 제공을 해서 이 값을 가져가거나 저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뭐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year에 대해서, 연도에 대해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셋은 못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면 이 변수는 read only가 되는 거예요. 읽어갈 수는 있지만 변경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하죠. 접근 제어자,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 제어자를, 그럼 여기서 이제 에러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셋할 수가 없죠. 접근 제어자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일단은 퍼블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 프라이빗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퍼블릭은 외부 클래스에서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퍼블릭이고요. 프라이빗은 내 클래스 안에서만 쓰는 게 프라이빗입니다. 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라고 하는데,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액세스 가능합니다. 네,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비저빌리티가 된다,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속을 배우면 프로텍티드라는 걸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상속 관계에서는 다른 클래스에게는 프라이빗이지만 상속 관계에서만 퍼블릭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자바에서 접근 제어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얘기한 게 이제 참조 자료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접근 제어자에 대한 부분, 퍼블릭 프라이빗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우정 연습 문제. 예, 별로 안 어렵고, 그 다음에 기세 보시면 소스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Q4에 보면 마이데이트하고 마이데이트 테스트 클래스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 한 번씩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 코드 보시기 전에 스스로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학습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 가끔 잔소리를 하는데, 뭐를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뭘 모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아시려면 혼자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혼자 해보면서 어느 순간에 막히면 그때 보고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스킬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